홀로 빛나는 리더는 없다. 지은이 박정조 대령은 서울대학교와 여건사관학교를 동시 합격했으나 가정 형편으로 여건사관학교를 택했다. 이후에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충남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휘관, 참모, 교관, 아프가니스탄 해외 파병 등 건대에서 30년 동안 리더십과 팔로십을 경험했다. 특히 육군 리더십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저명한 전문가들의 책과 연구자료를 섭렵했고 현재는 육군 교육사령부 리더십 교육과정으로 재직하면서 동료 교관들과 함께 현간 3만여 명의 리더들을 교육하고 있다. 모범 간부 대통령 표창, 전쟁 영웅상, 육군 리더십 실천 최우수 참모 총장상, 카이스트 총장 감사장 등을 받았으며 육군 대표로 전국 최대 규모 웅변대회에 출전해서 국방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리더십 팔로십 형성 방안, 전투력 형성에 필요한 능력 개발 및 동기부여 방안, 긍정힘으로 강한 육군 만들기, 카이스트 학생 리더십 역량 강화, 야전부대 리더십 교육 효과성 진단 및 리더십 역량 강화, 중령 대령 지휘 참모 과정 리더십 교육, 대전 초중고교 교감 리더십 워크숍, 카이스트 학생 리더십 교육 연구와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최고의 리더들이 말한다를 주관하고 미 국방대학교 미래 전략적인 리더 육성에 관한 연구를 공동 번역했으며 틈틈이 국방일보의 리더십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참 군에서 엄청난 교육과 연구를 이렇게 하셨네요. 성장하는 리더에게 필요한 5가지 실전 리더십 매뉴얼은 홀로 빛나는 리더는 없다. 홀로 빛나는 리더는 없다. 아빠는 공감 능력이 없어요. 어느 날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셋째가 말했다. 아빠는 공감 능력이 없어요. 내심 충격을 받았는데 내식을 하지 않고 물었다. 왜 공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아빠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인데 2인 전에 나오는 선생님 말 같아서 듣기가 싫어요. 두 딸에게 다시 물었다. 너희도 그렇게 생각해? 맞아요. 예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아빠는 말이 잘 안 통해요. 저희 대화를 따라오지 못해요. 듣고 있던 아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빠는 자기가 관심 있는 내용은 집중해서 잘 들어 관심 없는 것은 아예 듣질 않아. 가족과의 그날 대화는 공감 능력의 결핍을 느끼고 제 리더십을 제대로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육군 리더십 센터에서 5년간 근무하고 30년 동안 리더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리더십을 갖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공감 능력이 없어서 가족이 힘들다고 할 정도면은 저를 리더로 만나서 함께 근무한 동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했을 전우들 생각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리더십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리더십이 일어나는 것과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의 차이, 이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지금도 저는 동료 교관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연간 3만여 명의 육군 리더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간이 짧아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내용을 언젠가 책으로 펴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책을 쓴다고 도움이 될까? 좋은 말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가 다 해버렸는데 그들이 조금 남겨놓은 것은 플라토, 니체가 다 써먹었고 이미 리더십 전문가들은 수많은 책을 썼는데 굳이 나까지 또 책을 써야 하나? 이런 생각으로 망설였습니다. 이때 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리더십 교육에 참여한 육군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리더 역할을 잘하고 싶은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그 눈빛이 이 책을 쓰도록 저를 자극했습니다. 저는 리더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현장에서 30년 동안 리더 역할을 하면서 각종 고충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리더십 서적과는 차별화되고 피부에 와닿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리더로서 겪은 시행착오, 리더로 첩보를 리더일 때부터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 리더들이 지금도 현장에서 매일 부딪히고 힘들어하는 내용을 선별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인식, 성공과
경험의 함정, 편견과 선입견, 감정 표현, 분노 조절, 공감 원리와 결핍, 조직 침묵, 집단 사고, 지식의 저주, 듣기 실력, 공감하는 대화, 성격 이해, 피드백, 질문의 힘, 좋은 팔로우, 동기부여, 다양성 이해, 회복 탄력성, 긍정심리, 관점 전환, 삶의 목적과 가치 등입니다. 이 내용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아래의 3단계 과정을 거쳤습니다. 1단계 5개의 매뉴얼로 분류하고 5개의 매뉴얼로 부합되는 리더십 원칙과 기법을 접목하고 인간심리, 인문학적인 요소, 실험 결과 흥미로운 사례 발굴. 저는 이 책을 쓰는 내내 한 가지 질문에 몰두했습니다. 나는 왜 이 책을 쓰는가? 제가 이 책을 쓴 목적은 지난 30년 동안 제가 수없이 부딪히고 상처받고 난 후에 알게 된 내용들을 리더들에게 미리 알려주어 그들의 시행착오를 덜 겪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처럼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리더들을 눈앞에 떠올리며 그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썼습니다. 제가 리더 역할을 해보니 쉴 새 없이 밀려오는 업무와 빡빡한 부대, 운영으로 몸도 바쁘고 마음도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하나마나한 이야기, 간접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은 과감하게 제외했습니다. 대신에 리더들이 쉽게 빠르게 내용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만 포함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5개의 매뉴얼을 적용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이고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과 경험한 모든 것을 쏟아볼 각오로 이 책의 서술한 5개의 실전 매뉴얼을 이해하고 이 책은 주로 군 조직의 리더들을 염두에 두고 프레드 더글라스 철학자 사람이 어떤 일을 노력해 들이면 그 일 역시 그에게 노력을 들이면서 그 사람을 규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저도 과거보다 더 나은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서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자라는 거죠. 홀로 빛나는 리더는 없다. 나는 어떤 리더인가? 리더. 감정이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 리더의 삶을 빛나게 하는 공감 능력. 술이 취한 듯이 듣고 말하라. 듣고 말하라. 다양성이 능력을 이긴다. 성격. 결핍은 리더의 성장 에너지다. 나는 어떤 리더인가? 첫 번째, 인식. 리더의 사각지대. 리더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조직도를 거꾸로 보는 이상한 대학 총장 이관형 카이스트 총장이 교학 부총장을 할 때입니다. 제가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책상 앞에 조직대가 거꾸로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그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부총장 아래에 있는 사람은 총장뿐이었습니다. 거꾸로 된 조직도가 생소하기에 왜 조직도를 거꾸로 두고 보는 건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직원들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며 섬길 사람으로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광형 총장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존중과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직원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조직도까지 거꾸로 보면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생기는 고정관념을 경계하고 내를 유연하게 하려고 TV도 16년째 거꾸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나요? 참 왜 리더만 모를까? 당신이 이끌고 있는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산책에 불과하다고 존 맥스웰이 말했습니다. 존 맥스웰. 왜 리더만 부하의 생각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모를까요? 자기인식 부족과 자만심 때문입니다. 리더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3자의 관점에서 본인을 바라보기 힘든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비중력은 업무 추진 능력을 인정받아 1차로 중령 진급을 했습니다. 상급자들도 비중력력을 인정했고 본인도 업무 수행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급 부대에서 실시한 부대 설문 결과를 받아 본 비중력은 깜짝 놀랍니다. 부대원의 사기는 바닥이었습니다. 대다수 부대원이 대대장하고는 공감과 소통이 전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비중력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 맞은 듯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부대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던 거지? 사실 비중력은 일을 잘한다고 인정만 받으려고 급급했지 부하들과 차분하게 공감하고 대화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버릇처럼 급하니까 결론부터 말해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다시 정리해라. 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미축감을 느낀 부대원들은 당연히 말수가 점점 줄었고
시키지 않은 일을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비증령 본인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비증령의 사례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자기인식의 중요성입니다. 자기인식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총 75명으로 구성된 스탠퍼드 경영대학 자문위원들을 리더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인식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하리의 창과 자기인식. 조하리의 윈도우. 조선로부터 해리 잉햄이라는 두 심리학자가 개발한 조하리의 창은 객관적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데 효과적인 분석 틀입니다. 4개의 창을 통해서 자신이 타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면을 개선하면 좋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열린 창, 자신을 알고 타인도 아는 영역. 숨겨진 창, 자신을 알고 타인을 모르는 영역. 보이지 않는 창, 자신을 모르고 타인은 아는 영역. 미지의 창, 자신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영역. 이렇게 미지의 창이 있고 보이지 않는 창. 조하리의 창에 있는 4가지 영역의 넓이는 계속 변합니다. 예컨대 자신이 마음을 열고 다가서면 숨겨진 창이 열리죠. 또 서로 신뢰하면서 대화를 하면 미지의 창이 서서 열립니다. 리더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열어야 할 창은 보이지 않는 창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신만 모르는 영역입니다. 왜 구성원은 다 아는데 리더만 모르는 일이 많을까요? 리더에게 보고될 때 정보의 필터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보고가 되는 중간 과정에서 많은 것이 걸러지는 거죠. 사실이 왜곡되고 축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20세기 최고의 CEO라고 칭송받는 잭 웰치는 많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가장 늦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 나의 가장 큰 실수였다고 했을까요? 리더가 자신이 모르는지 모를 때 엉뚱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르면서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조치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운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항상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전을 합니다. 이처럼 리더도 자신만 모르는 리더십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사고가 확장됩니다. 리더십 실패의 위험성도 지금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리더가 되는 첫걸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결핍이 성장을 좌우한다. 독일의 식물학자 리비히는 농작물 생육을 결정하는 것은 과잉 영양분이 아니라 부족 영양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양분, 수분, 온도, 광선 같은 필수 요소 가운데 공급이 가장 적은 요소, 즉 제한 요인이 작물의 생육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낸 거죠. 나무 판자를 덧대어서 만든 물통이 있다고 합시다. 그 공급의 단계는 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 높이가 낮은 나무 판자입니다. 리비의 물통. 다시 말해서 넘치는 요소보다도 결핍이 성장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이 법칙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나에게 넘치는 것은 무엇이고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소설가 브레너리 오코너는 명확한 자기인식의 첫 번째 산물은 겸손함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꼼꼼히 생각해 보면 자신에게 가장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 떠오를 것입니다. 겸손함의 반대는 자만심입니다. 자만심을 가진 리더는 결코 배우려하지 않고 고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좋아하지만 충고와 조언은 어떻게든 합리화하면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자만심은 리더를 파멸시키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인 테오그니스는 신이 가장 먼저 없애버리고 싶은 사랑은 주는 것이 자만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륙을 평정하고 원나라를 세운 징기스칸도 자만심을 이기지 못하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자만심을 제어하는 것은 야생의 사자를 제어하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리더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자만심에 찬 리더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부하도 똑같이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부서원이 생각하는 나와의 큰 차이를 인식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무교육 아래의 표를 보고 내가 생각하는 나에 해당하는 단어를 먼저 체크하고 부서원들도 부서원들이 생각하는 나에 해당하는 단어를 체크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능력 있는, 관대한, 융통성 있는, 대담한, 용감한, 차가운, 고집 있는
명확한 영리한 등등 당당한 조용한 사려 깊은 부서원들이 표시한 단어에서 그래서 능력이 있다, 우호적이다, 끈기가 있다, 사려 깊다, 재치가 있다, 외향적이다, 이런 것을 리더가 저지르는 큰 실수에서 제가 선택한 단어, 능력 있는, 우호 있는, 사려, 끈기, 외향, 이거 부서원들이 선택한 단어는 능력 있는, 무심한, 고집 있는, 고지식한, 모호한, 선택한 단어와 부대원들이 선택한 단어가 대부분 불일치했습니다. 저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내심 놀랍고 당황스럽습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인간의 실제의 모습보다 자신을 더 훌륭한 존재로 여긴다는 이기적인 편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저의 진짜 모습을 보니 제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리더 스스로 생각하는 리더십과 구성원이 느끼는 리더십에는 항상 차이가 존재합니다. 벌거벗은 힘, 젊어서나 늙어서나 저기 있는 참나무처럼 당신의 삶을 살아라. 봄에는 싱싱하게, 가을에는 더욱 깨끗한 황금빛으로 보아라. 절기 벌거벗은 저 힘을 참나무. 알프레드 테니슨. 벌거벗은 힘 나력은 19세기 영국의 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의 참나무라는 시에 나오는 말입니다. 봄을 지나서 여름이 되면 나무마다 실록의 푸르름이 싱그럽게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오면은 나무마다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앙성한 나무만 남습니다. 이 앙성한 가지에서 내뿜는 기세와 힘이 나력입니다. 나력을 개인의 삶에도 적용해 볼게요. 대기업에 드는 A부장이 있다고 합시다. A부장의 경쟁력은 대기업 브랜드, 부장 직책 그리고 개인 가치의 합입니다. 부장의 경쟁력은 대기업 브랜드와 플러스 부장 직책과 플러스 개인 가치. A부장이 은퇴하는 순간에 대기업 브랜드와 부장 직책은 없어지고 개인 가치만 남게 됩니다. 이게 A부장의 벌거벗은 힘 곧 나력입니다. 나력, 다 없는 속에서 나력, 나력. 사이먼 사인에게 말한 테이만 국방부 차관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전에 국방부 차관을 지낸 분이 대규모 컴퍼니에서 연설했을 일입니다. 그는 연설 도중에 일회용 컵에 담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컵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서 연설할 때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공항에 도착하니 미 대기하던 소형관이 호텔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 체크인이 다 되어 있었고 방까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컴포넌트 장소에 차로 데려다 주었고 도착하자 무대지 대기실로 이동하여 예쁜 컵잔에 담긴 커피를 대접해 줬습니다. 제가 국방부 차관을 퇴임하고 오늘 여기 올 때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올 때는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왔고 또 공항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호텔까지 택시를 탔고 직접 체크인을 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해서는 혼자서 무대지 쪽으로 왔습니다. 장비를 설치하던 기술자에게 혹시 여기 커피 없느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는 벽 쪽 테이블 위에 있는 커피 머신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더군요. 저는 그쪽 가서 일회용 컵에 직접 커피를 부었습니다. 사실 저는 일회용 컵이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복리후생과 각종 혜택은 사실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직급이나 직위 등 여러분이 담당하는 역할을 위한 것이죠. 언젠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후임자에게 커피잔을 건네게 될 것입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가장 허전했던 순간이 지휘관 임명을 마치고 부대에 정문을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휘관계가 없어진 후에도 나와 잘 지낼 부대원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흔히들 직책은 옷이고 자신은 옷걸이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당신의 화려한 옷을 보고 손을 내밀지만 언젠가는 그 옷을 벗어야 합니다. 옷이 화려하고 당신까지 등대로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옷을 다 벗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내면을 알차고 강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직책이 사라지면 자신의 존재의 의미도 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현직에 있을 때 가진 명함 외에는 무기가 없는 사람이죠. 서부개척 시대의 최고의 관건은 빨리 서부로 달려가서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할 것 없이 토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빨리 달려오는 바람에 아직 내 영혼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쉬면서 영혼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까지 분주하게 달려온 리더 여러분이 한번 곱씹어 볼 이야기입니다. 성급하게 앞만 보고 가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퇴직한 직장인 상당수가 바쁘게 생활하다가 성질의 시간을 갖지 못한 점이 가장 후회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예매의 소리를 들어보자.